사실 난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주변 친구들 중에 수험생활 하는데도 꾸준히 농구나 축구 이런 거 운동하고 막 운동장 하루에 몇 바퀴씩 돌고 이런 친구들이 항상 있는데 진짜 신기해. 너무 신기해. 몸이 여러 개인 줄 알았어. 막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이랬는데 특별히 운동을 해서 체력 관리를 하지는 않았어. 못했고. 그럴 힘이 없었다. 맞아. 진짜 마지막에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서 펜들기도 어려운데 운동은 더더욱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잠자는 거랑 밥도 잘 먹고 이런 걸로 조금 체력 관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잠은 무조건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뭐 예를 들어 1시에 자면은 7시에 일어나고 우리 원래 학교에서 공식 기상시간 6시 반부터긴 하거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자기도 하고 밥도 우리 학교에서 좀 맛있게 나와서 항상 최선을 다해 먹었고 그래서 밥 중요하다.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었어. 홍삼이랑 영양제를 항상 저녁 먹고 친구들이랑 알람 맞춰놓고 야 먹으러 가자 이러고 다 같이 정수기에 가서 약 먹고 이런 식으로 체력 관리를 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홍민영 선배님께서 우리도 이제 선배님이니까 수능 같이 친 예비 고3인 학생들한테 겨울방학 스케줄을 짜준다면? 추천하는 스케줄이 있다면? 한번 너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방학이니까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열의가 불타오르지. 마지막 내신이니까 내신 준비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그리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년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수능 과목도 조금 기초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일단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윈터스쿨이란 곳을 갔어. 지금 이걸 보는 분들 중에서도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윈터스쿨은 약간 재수학원 커리큘럼을 따르는 곳이야. 그래서 학교처럼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원하는 인강이나 문제 풀면서 자기 공부하는 윈터스쿨도 있고 하는데 나는 윈터스쿨을 가든 독서실을 가든 혼자서 공부를 하든 간에 이때는 수능의 개념 정도는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해. 사실 정시를 본인은 아예 안 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나는 그건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고 왜냐면은 내가 고3 겨울방학 때 정시를 시작해서 좀 가능성이 보여서 잘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고3 겨울방학 때는 수능 과목 개념을 챙겨가야 되는 게 생각보다 3학년 때 시간이 너무 없어. 맞아. 특히 현역 친구들은 맞아. 생기부도 마지막으로 챙겨야 되고 자소서도 슬슬 틀을 잡아가야 되고 마지막 내신도 공부해야 되니까 학기 중에는 전혀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겨울방학 때 무조건 모든 과목의 기초를 챙겨라. 왜냐? 이걸 내가 못해서 한국지리를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진짜 너무 고생했거든. 7월부터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개념 강의랑 응용 강의를 동시에 들었어. 진짜 쉽지 않았겠다.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기초를 무조건 겨울방학 때 잡고 갔으면 좋겠고 일단 겨울방학 때는 그리고 나는 사실 수능으로 대학을 가기는 했지만 고3 겨울방학 때까지는 수시 말고는 정시에 되게 무지했거든.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진짜 기출문제가 어떤 걸 말하는지도 몰랐고 정시를 어느 정도를 받아야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도 몰랐고 해서 만약에 수시 정시 상관없이 이때는 본인이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지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뭔가 나도 그때 그래서 윈터스쿨 처음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쭈뼛거리면서 혹시 기출문제가 뭐 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난 몰랐거든 그거를. 그리고 물론 수시 전형이 그때 나오지는 않지만 그때 뭔가 자기가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되고 수시에 치중을 할지 정시를 더 치중을 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시기가 난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시작하고 나서도 그 중에 본인이 공부하는 패턴을 파악을 해서 어느 거를 더 중요시 해야 될지 전형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 진짜 너무 유익하고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옛날 생각 새록새록 나서 감회가 새롭고 이제 민영이만의 공부법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민영이가 생각하는 공부란 뭔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좀 어려운 질문이네. 뭔가 하나로 딱 답을 내기가 어려운데 공부는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우리가 뭐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으로 어떤 직업을 적고 뭐가 되겠다, 뭘 하고 싶다 적지만 난 사실 명확한 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명확한 목표나 꿈이 없으면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일 때가 많거든. 의문일 때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시점이 한 20살 때까지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그 후에 미래에 나는 꼭 꿈을 가지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 어쨌든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떤 목표가 생길 텐데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해서 그 책임이 미래에 나한테 돌아가면은 그건 너무하잖아. 진짜 너무 슬프지. 그치. 그래서 지금 꿈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열심히 기반을 닦아 놓으면은 미래에 내가 조금 그 디딤돌을 밟고 좋은 목표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계속 공부를 했어. 공부는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다. 준비다. 홍민영 선생 딱 이렇게 나오고. 수능 만점자라는 타이틀 내가 너무 오늘도 많이 언급하고 우리가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내가 맨날 놀리잖아. 맞지? 안 부담스러워? 사실 부담스러운 거 아는데 즐기면서 놀리긴 해. 맞지. 부담스럽긴 하지 당연히. 왜냐면은 나를 딱 봤을 때 일단 정의되는 가장 첫 번째 타이틀이니까. 근데 이거를 수능 만점자라고 해서 막 대학교까지 와서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서울대생이란 타이틀도 조금 그렇긴 하잖아. 그치. 근데 나는 신경을 안 쓰기로 했어. 일단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인 거는 맞고 그거를 뭐 내가 굳이 먼저 저는 수능 만점자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누군가 물어보면 아,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로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타이틀이니까 일단 즐기고 그치. 거기에 많이 얽매이지는 않고 지금은 약간 누려. 수험생활 때처럼 막 계획 세워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너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까지 들어보고 싶어. 사실 목표를 찾고 있어. 그러니까 목표를 찾는 게 목표야 지금은. 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휴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 말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게 뭘까?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게 뭘까를 여러 가지 탐구하고 있는 시기야.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공부 잘하는 애라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뚜렷하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 나는 저 사람이랑 달리 꿈이 없으니까 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계속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꿈이 계속 바뀌어왔고 지금은 내가 뭘 잘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 상태란 말이지. 근데 그래도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들 알아줬으면 좋겠어. 멋있습니다. 스튜디오 S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부법, 뭐 팁들 이런 거 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공부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참고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뭔가 계획을 잘 짜는 사람, 수능 만점자 이런 사람이 썼을 때 좋은 공부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한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참고를 하시되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도 저는 공부에 좋은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